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4일 밤 10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번에는 특검에 의해서 법원에 다시 청구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은 오늘 윤 전 대통령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 공지문을 통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차례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공보를 맡고 있는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오후 서울 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 특검은 수사기관에 제한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된다. 끌려다니지 않겠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법불악이라는 사자성어도 인용을 했는데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가 남긴 말입니다. 법불악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박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를 위한 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다. 추가 영장 청구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에 조사할 시설이 따로 마련되었느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특별하게 조사실이 마련되어야 하느냐면서 조사실 같은 경우 다 마련되어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 및 12.3 비상계엄 직후 관련자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은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며 수사에 불응했다고 합니다. 체포영장은 불법일 수가 없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일단 응해야 됩니다. 응한 다음에 그 시비를 가리는 게 맞는데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버티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해가지고 서로 이 경호처와 경찰 측이 대치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바로 그 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그것을 저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행위는 그게 합법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좀 무리입니다. 앞서 경찰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이 이를 발부해가지고 이를 집행하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하라는 지시를 부하들에게 내린 혐의, 요 혐의를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불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비화폰의 이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이 체포영장 청구를 받아들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되어 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일시적으로 풀려난 이후에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부인이 우울증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장입니다. 부부가 상당히 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동정할 바가 없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영장에 불응한다든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다든지 하면은 이 법은 또 법대로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법은 높다고 해서 법이 아부를 할 수 없다는 그 말대로 이런 경우에 법이 예외를 허용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특검이 서둘러서 체포영장 청구를 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3월 지귀현 부장판사가 이상한 법리를 적용을 했습니다. 구속기간을 그 전에는 날수로 계산을 했는데 유독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속 취소해가지고 석방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야 되는데 즉시 항고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인이 되니까 윤석열 지지 세력은 아주 환호작약하면서 마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을 결정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위를 더욱 강화하고 또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민주당 측에서도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일촉즉발까지 갔던 그게 바로 지난 3월 말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월 4일 8대 0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고 하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선거 국면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관도 가고 여러 가지 정치적 발언도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에 부담이 되고 그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지게 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돌고 돌아가지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특검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니까 이제 또 구속영장이 청구될 전 단계에 갔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다음에는 일정한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지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법과 싸우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법과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데 전직 대통령 입장에서 법과 싸우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법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